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유닛 10 프랙티스 1번입니다. 이번에는 빈칸 추론에 관련된 유형으로서 단어에 대한 빈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번의 요 문장의 이 빈칸에 정답을 찾았어야 됐는데 어떻게 찾아냈는지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이것에 대한 이 디스가 위에 관련된 문장이었네요. 그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확실하게 관련되어 있대요. 뭐랑? 타고난 감각인데 뭐의 감각? 한번 보기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공정성. 두 번째, 자유. 세 번째, 창의성. 네 번째, 호기심. 5번, loyalty, 충성심.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뜻을 모르신 분들은 한 번씩 써보세요. 모르는 거는 꼭 써서 카드 작성하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맞춰보면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아까 그 윗 문장을 한번 해석해서 한번 이 빈칸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사람들은 덜 할 것 같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거든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월이 와서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대요? 억제할 가능성이 있대요. 자신의 이기심을 뭐를 위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 여기서 합니다. 어떨 때가 되는 거냐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이번에 또 그들은 덜 할 것 같대요. 그렇게. 자, 그럼 여기서 같은 구조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구조로서? 네. 자신의 이기심을 억제합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두소가 의미하는 거를 밑에 문제를 또 같이 확인을 또 한 번 더 해보게 됐네요. 네, 여기서 왜 덜 자신의 이기심을 억제하지 않고 하냐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걸 느낀다면 여러분들도 완전히 공감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별 활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모두가 열심히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같이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한 명이든 뭐 2명이든 누군가가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조금 딱 봐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 자신의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했다가 그런 걸 보면 협력을 덜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확실히 뭐랑 관련은 있대요. 아까 공정성에 관련된 내용.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서 다음 또 우리 한번 A와 B 문제까지 같이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하지 않는데 꺼리지 않는데요. 희생하는 것을 뭐 하는 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동일하게 희생을 할 때. 그쵸?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용당하는 거를 알게 되잖아. 다른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이 태만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거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태만하는 걸
더 하게 될까요? 덜 하게 될까요? 그쵸. 우리도 덜 협조하게 되는 거니까 태만에 지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와 B에 대한 정답까지도 맞춰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려가 보면 아까 두소가 의미하는 거 찾았고 A와 B에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넘어갈게요. 10-2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잘 읽어본 친구들은 인간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야생동물들이 인간에 대한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인식하지 못했냐면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야생동물들이 당연히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글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한번 빈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해석해보면 수많은 사례들이 전 세계에 지난 5세기 동안 뭐 했대요? 증명합니다. 어떤 것을 처음에 인간을 마주쳤을 때 그러면 많은 야생동물들이 뭐하지 않았다? 연관짓지 않았대요. 우리와. 근데 어떤 존재로서? 위협의 존재로서. 그래서 정답은 내려가셔서 4번이 돼요.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면 competitor 우리가 무슨 뜻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나요? 그렇죠. 경쟁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resource 자원 victim 희생자 그다음에 threat 위협 friends 친구. 그럼 여기서 의미를 보고 경쟁자, 자원, 희생자, 위협, 친구다라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인간이랑 다음에 야생동물들이 인간을 어떻게 연결짓지 않았는지를 찾아보는 내용이어서 위협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글을 읽어가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바로 그 빈칸 위만 해석해봐도 그러나 뭐와 다르게 큰 고양이과나 무서운 늑대들인데 명백한 뭐예요? 포식자들과 다르게 직립하는 영장류는 자동적으로 뭐하지 않았대요? 들어맞지 않았대요. 포식자들의 틀인데 대부분 동물들에게 즉 무슨 이야기냐면 포식자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포식자라는 단어의 의미로 보면 경쟁자, 희생자, 위협을 봤을 때 포식자는 위협하는 거죠. 당연히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답의 4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그 해당하는 또 우리 밑에 워크시트의 문제들을 A와 B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위로 가보도록 할게요. A번 가겠습니다. 자, 뭐 했을 때 그들이 육식을 채택했을 때 먹잇감은 그들이 관심을 가진 먹잇감이 뭐에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 다음에 누가 오는 자리였어요? 동사가 오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쌤이 어법 문제 풀 때는 꼭 구문 분석, 기본적인 주어 동사를 꼭 찾는 거에 그 문제를 꼭 잘 적용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B번 가겠습니다. B번은
정말 많이 나오는 문법 포인트다 보니까 좀 우리 잘 적어볼게요. that과 what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쌤이 없다고 표시한 이유가 동사가 나왔다는 건 수식하는 명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선행사가 없는 that은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해서 접속사 that이라고 하고 뒤에가 어떤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what이라는 친구도 선행사가 없잖아? 명사절인데 얘는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 특징은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이 어때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럼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보면 아까 구문분석 했었죠? 많은 야생동물들은 연관짓지 않았대 우리를 위협이라는 것과 그래서 여기서 3부 2로 완전한 문장이니까 네 정답은 that이 될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A와 B의 문제를 이렇게 어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었고요. 내려가서 우리가 또 빈칸에 알맞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 써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좀 고민을 한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인지는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새가 노래한다는 거니까 약간 지저귀는 소리를 자, 봄의 도착 그리고 더 따뜻해지는 날씨와 뭐 할 수 있다는 거냐면 연관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써볼까요? 네, associate 짝꿍 무조건 뭐예요? with 꼭 외워주세요. associated A with B 이런 표현으로 꼭 with랑 짝꿍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봄이라는 걸 느끼는지는 잘 공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특히 여름인 경우에는 매미 그쵸? 매미가 우는 걸 보면 여름이 왔나 보다 라고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요즘은 좀 이런 상황이 좀 적긴 한데 우리 가을이면 잠자리를 많이 봤었던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사실은 봄이 오고 더 따뜻한 날씨를 연상시키고 연관짓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associate with 이런 표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밑에 문제까지 확인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글을 또 잘 읽어보신 친구들은 포식자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포식자라는 것 자체가 먹이사슬이라는 부분의 관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당연히 처음에 동물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았었는데 당연히 그런 관계들이 인식하지 않았던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위협이라고 하는 그런 거랑 관련 짓지 않았어. 그런 거 우리는 생물학적 최초 접촉이라고 해.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니까 결론은 야생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했었고 배우지 못했다 보니까 죽게 되었다는 이 글을 읽어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워크북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북으로 오셨죠? 10-1로 시작해 볼게요. 326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글을 읽어봤을 때 협력과 태만의 기준이 사실 집단의 공정성에 따라서 협력을 하거나 태만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번 326번부터 한번 같이 로직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나돈니 하면 뒤에 누가 오냐면 버들소라고 해서 우리가 상관접사라고 해서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흡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규범과 정의를 옳고 그름에
대한 집단으로부터.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한 부분은 우리는 도덕 규범과 옳고 그름의 정의를 집단으로부터 흡수를 할 뿐만 아니라 갑니다. 집단은 또한 전달하기도 한대요. 단서를. 어떤 단서냐면 협력과 태만을,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떤 거 행동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럼 여기서 326번을 통해서 집단은 협력과 태만의 기준을 전달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글의 주제로서 도입, 우리는 집단으로부터 도덕 규범, 옳고 그름이라는 또 협력과 태만의 기준을 전달한다. 다시 말하면 집단이 이런 협력과 태만의 기준을 전달한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여기를 조금만 더 수정을 한다면 집단은 도덕, 규범, 옳고 그름, 협력, 태만 기준을 전달한다. 이렇게 짧게 또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327번입니다. 사람들은, 자, 우리 be likely to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모어리니까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대요? 억제할 가능성이 있대요. 자신의 이기심을 뭐를 위해서? 그룹의 이기심을 위해서. 여기서 이기심보다는 죄송해요. interest,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느낀다면인데 뭘 느낀다면?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뭘 할까요? 당연히 위에 나온 자신들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사람들은 be likely to 왔는데 less가 오니까 덜 할 것 같다는 거지. 더 할 가능성이 낮냐면 이번에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뭐겠어요? 위에 똑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걸 덜 할 것 같대요. 그들이 뭐라고 느낀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봐봐. 다른 사람들이 집단인을 위해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다 같이 그렇게 같은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억제하면서, 그래서 이익이라기보다는 또 아까 정확한 해석이 뭐였어요? 이기심이죠? 이기심을 억제하면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이 이용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협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덜 협력하게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기심을 더 챙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시로 선생님이 조별 과제를 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왜 저 친구는 안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당연히 그럼 나도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협력을 덜하게 된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가봐서 또 다음 328번은 심리적 메커니즘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이 글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는 심리적인 어떤 원리, 메커니즘은 불분명하대.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근데 그게 사실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까? 우리의 타고난 감각인데 공정성에 대한 감각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네요. 다시 말하면 심리적 메커니즘이 불분명하지만 타고난 공정성 감각과는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 다시 말하면 또 집단 행동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협력할지 협력을 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공정성에 관련돼서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하지 않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뭘까요? 그렇게 꺼리지 않는다는 거, 집단을 위해서. as long as 뭐하는 한 우리가 모두 희생하는데 동등하게. 그럼 여기서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협력하고 태만할지를 알 수 있냐면, 공평하고 희생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거부감 없이 다 같이 희생한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봐봐. 이번에 우리가 뭐하다는 것을 느끼면 반대로 뭔가 태만하고 우리가 이용당한다고 느끼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결국 뭐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태만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할지 안 할지, 다시 말해 이용당하니까 협력하지 않는, 태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은 여기에 중심 소재는 그룹, 협력과 태만, 그룹, 그 다음에 공정성. 사실 협력과 뭐가? 태만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공정성의 감각과 관련돼 있었다고. 그룹, 자가, 공정성, 그 다음에 태만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중심 소재 비추실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또 정리해보면 326번은 이 글의 주제고, 329번, 330번은 이 글의 요지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죠.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내려가셔서 이 글의 주제는 집단의 협력과 태만의 기준이 공정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약해보자면 사람들의 협력 의지는 집단 내의 공정성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희생한다고 느끼면 협력하지만, 희생하니까, 그쵸? 근데 누군가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며 협력을 더 안 하고 태만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같이 채워놔 주시고,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그 집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협력과 태만의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또 작성을 꼭 해주셔서 이 글의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그림을 아니면 마인드맵이라도 꼭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번입니다. 자, 이 글은 인간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야생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셨으면 초기에는 당연히 야생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평화롭고 공존하는 그런 관계였다가 결론적으로 육식을 시작하면서 포식자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인식이 되지 않았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난 5세기 동안에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야생동물은 당연히 인간을 처음 만났을 때 위협이 아니다 보니까 신뢰하고 온순함을 나타나는 반응을 했고, 그런 거를 용어로 우리가 생물학적 최초 접촉이라고 하는 용어라고 정의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으로 좀 지으면 인간을 포식자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니까 결론은 야생동물들이 최후로 죽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인데요.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포식 이전의 단계에서 우리의 영장류 조상들은 돌아다녔대요. 세상을요. 동물들 사이에서 어떤 거? 두려워하지 않은데 그들 자신이겠죠. 그 조상들을. 자, 그럼 첫 번째 이 글의 도입으로 초기 영장류 조상은 당연히 동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어서 동물들과 같이 살아갔다는 거죠.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뭐뭐 했을 때, 자, 그들이 육식을 채택했다는 거니까 육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냥감이 뭐 했대요? 되었다고 합니다. 접근하는 것, 방법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만큼 인간이 육식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냥을 하게 되죠. 그 먹잇감이 위험이 감수가 하더라도 다가오게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쵸? 그럼 333번. 근데 잘 봐. 큰 고양이과라든지 또 누구? 무서운 늑대. 얘네들은 당연히 뭐로 여겨져요? 그쵸? 확실한 명백한 포식자잖아. 얘네들과 다르게 여기서 이 단어는 직립 영장류, 다시 말하면 인간이겠죠? 인간은 자동적으로 포식자라고 딱 들어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포식자 틀에 대부분 동물들에게. 자, 쉽게 정리하면 당연히 육식을 전환해도 포식자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랑 다르게 이렇게 큰 고양이과라든지 무서운 늑대들은 딱 봐도 포식자들이죠. 그러면서 334번 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전 세계에 지난 5세기 동안 뭐 했대요? 증명합니다. 어떤 그때를 처음에 인간을 만났을 때 많은 야생동물들이 연관 짓지 않았대요. 우리를 위협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위의 내용과 초기의 인간은 당연히 포식자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지. 야생동물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5세기 동안 많은 야생동물들이 인간을 처음 보고도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다는 걸 이렇게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첫 만남이죠. 인간과 첫 만남에서 많은 종들이 반응했대요. 신뢰와 온순함을. 즉 다시 말하면 야생동물이 인간을 처음 만나면 위협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반응을 해? 네, 신뢰와 온순함에 대한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용어를 뭐에 대해서 이 위의 글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생물학적 최초 접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서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또 다음 문장을 보니 뭐 했을 때 우리가 어딘가에 나타났어. 새로운 지역에 처음으로. 그럼 당연히 똑같아. 야생동물들이 당연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어떻다는 거를 배웠어야 돼.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방법을 배웠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지역에 인간이 처음 나타났을 때 동물들은 인간의 두려워하는 방법을 배웠어야 되겠죠. 근데 결국 최후는 어땠어요? 많은 동물들이 죽었대요. 서서 아니면 바라보다가. 왜? 이러한 교훈들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거? 두려운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337, 338번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인간을 포식자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의 최후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인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야생동물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생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런 글로 읽어나갔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글에 대한 로직을 잘 작성할 수 있었고요. 내려가셔서 주제는 인간이 야생동물들에게 포식자로 자리 잡기 전에 변화가 있죠. 전후. 포식자로 인식되고 인식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또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차근차근 가면 영장류 요약 갑니다. 인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었대. 근데 육식을 하면서 포식자로 인식하는 변화가 되었죠.
육식을 하면서 포식자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인간과 야생동물의 관계가 서로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에 당연히 동물과 사람이 만나면 동물들은 당연히 신뢰하고 온순함을 반응했대요. 그런데 이런 거를 생물학적 최초 접촉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야생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했지만 그 교훈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애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로 글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야생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처음에는 포식자가 아닌 공존하는 관계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식이 변화하죠. 어떤 존재로? 위협의 존재로서 당연히 변화하는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그리든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이 직접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